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김경희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고전적인 미니맥스 추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미니맥스 추정량은 최대 위험을 최소화하는 추정량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균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베이즈 추정량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니맥스 추정량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확률 분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통계 모형과 모수와 추정량의 거리를 재는 손실함수 L 그리고 위험함수 R을 고려합니다. 이때 위험 R은 모수의 값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손실함수의 기대값입니다. 모수 공간에서의 위험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추정량 델타 헷 mm을 미니맥스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의 최대값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영어로 따서 미니맥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추정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수 P를 갖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분포 X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에는 사전분포로 베타, 알파, 베타 분포를 고려하면 X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P의 사후분포가 베타 분포로 구해지게 됩니다. 재고보차 손실함수 하에서 베이즈 추정량은 사후분포의 기대값으로 구해지게 되어 베이즈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사전분포의 모수, 알파, 베타, 그리고 n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제에서의 베이즈 추정량의 위험을 계산하면 다음처럼 추정량의 분산과 추정량의 편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출된 식에서 표본의 크기가 9이고 알파, 베타의 값이 3, 1, 1.5, 1.5, 1, 3인 세 가지 사전분포를 이용한 베이즈 추정량의 위험을 X축을 P, Y축을 위험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이 1.5, 1.5인 경우 최대 위험이 다른 두 가지의 경우에 최대 위험보다 작습니다. 즉, 이 세 개의 추정량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세 번째 추정량은 미니맥스 추정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한 추정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추정량이 위험보다 낮은 최대 위험을 갖는 다른 추정량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추정량이 미니맥스 추정량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이즈 추정량과 관련된 특징인 최소 우소성, least favorable 특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분포 파이를 이용한 베이즈 추정량을 고려하고 이 베이즈 추정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베이즈 위험, 대문자 R파이를 고려하겠습니다. 이 베이즈 위험은 일반적인 위험 함수의 모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기대값을 취한 값입니다. 이 식에서의 기대값은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모수에 대해서 둘 다 취해준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어떤 다른 적절한 사전분포 파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베이즈 위험보다 더 큰 베이즈 위험을 가져오는 파이스타가 있다면 이 파이스타는 최소 우호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추정량의 위험을 작게 만드는 것이 좋으므로 이러한 베이즈 추정량이 가장 우호적이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분포 파이는 적절한, 프로퍼한 참 분포를 갖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 우소성을 갖는 파이스타를 이용한 베이즈 추정량의 위험이 일반적인 위험의 모수 공간에서의 최대와 같게 되면 이 베이즈 추정량이 미니맥스 추정량이라는 정리가 다음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1은 미니맥스 추정량과 베이즈 추정량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전분포 파이와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베이즈 추정량 델타 헷 파이를 고려합니다. 만약 베이즈 추정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베이즈 위험이 베이즈 추정량의 위험의 최대와 같을 경우 이 추정량은 미니맥스이며 이때의 사전분포 파이는 최소 우소성을 갖고 만약 이 추정량이 유일한 베이즈 추정량이라면 이는 유일한 미니맥스 추정량이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에서 좌변은 모수 공간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이고 우변은 모수 공간에 대한 위험의 최대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수가 분포하는 공간에서 위험의 최대값만을 갖게 될 경우 혹은
위험이 모수와 상관없는 상수값을 갖는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다음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름 정리 1에서는 만약 베이지 추정량이 상수 위험을 가지는 경우 이 추정량은 미니맥스 추정량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따름 정리 2에서는 사전 분포의 서포트가 위험이 최대화되는 공간과 일치할 경우 베이지 추정량이 미니맥스 추정량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정리를 이용하여 이전에 고려했던 이항분포 예제에서의 미니맥스 추정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P를 추정하는 문제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추정량으로는 n분의 x가 있는데요. 이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고 그 중에서도 최소 분산을 갖는 추정량입니다. 이러한 n분의 x가 제곱 오차 손실함수 하에서 미니맥스인가? 라는 질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즉 모수 공간에서의 최대 위험 관점에서 n분의 x보다 더 좋은 추정량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1 빼기 입실론의 확률로 n분의 x이고 입실론의 확률로 2분의 1인 다른 추정량 P틸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P틸다의 위험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입실론 대신 n 플러스 1분의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대입하면 P틸다의 위험은 4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n분의 x의 위험은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n분의 4분의 1로 바운드가 됩니다. 즉 최대 위험 관점에서 n분의 x는 최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분의 x는 미니맥스 추정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니맥스 추정량을 찾을 수 있는지를 따름 정리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름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지 추정량을 고려해야 하기에 먼저 P에 대한 사전 분포로 베타, 알파, 베타를 고려합니다. 제곱 오차 손실함수 하에서의 베이지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P의 파이로 구해지고 이것의 위험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을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P제곱 앞의 개수와 P 앞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알파와 베타 값을 찾으면 알파와 베타 모두 2분의 루트 n입니다. 이러한 사전 분포를 사용한 베이지 추정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루트 n 더하기 n분의 루트 n 나누기 2 플러스 x로 계산됩니다. 이 추정량을 이용하여 위험을 계산하면 다음 식으로 계산했던 다른 어떤 위험보다도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니맥스 추정량과 n분의 x를 사용한 두 위험을 비교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참모수의 값이 2분의 1 근처에 위치해 있을 때 미니맥스 추정량의 위험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참모수의 값이 정확히 2분의 1일 경우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른 위험의 극한값은 두 추정량을 사용했을 경우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모수의 값이 2분의 1이 아닐 경우는 미니맥스 추정량의 위험이 더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표본 하에서는 표본 평균 또한 좋은 추정량이며 소표본일 경우 미니맥스 추정량을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의 경우 다른 손실함수를 이용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P의 꼬리 부분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다음과 같은 가중된 제곱부차 손실함수를 사용하면 n분의 x 추정량의 위험이 P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로 나오고 이 추정량은 균일 분포를 사전 분포로 하였을 때의 베이지 추정량이 되어서 미니맥스 추정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곱오차 손실함수 하에서의 미니맥스 추정량이었던 이전 추정량을 현재의 손실함수 하에서 이용하게 되면 참모수가 0 혹은 1 근처의 값을 가질 경우 무한대의 위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전의 미니맥스 추정량은 더 이상 좋은 추정량이 아닙니다. 즉 미니맥스 특성이 손실함수의 크기에 의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의 정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리 1에서는 최소 우호성을 갖는 적절한 사전 분포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리 1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분포를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확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적절하지 않은 사전 분포지만 사후 분포에 기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러한 추정량을 일반화된 베이즈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사전 분포를 적절한 사전 분포의 극한으로 생각하여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르벡 매저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분포이지만 대문자 n이 아주 큰 경우에 균일 분포 수열을 이용하여 근사하고 최소 우호성 역시 최소 우호성 수열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확장과 관련된 정의를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 분포 수열 파이 k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소 우호성을 만족한다고 불립니다. 첫째, 사전 분포 수열을 이용하여 계산된 베이즈 위험을 고려하고 k를 무한대로 보냄에 따라 위험의 극한이 감마로 존재한다는 조건입니다. 둘째, 다른 어떤 사전 분포 파이 하에서 계산된 베이즈 위험이 감마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개념들을 수열을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하면 기존의 정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2는 사전 분포의 수열인 파이 k를 사용하여 계산된 베이즈 위험 r 파이 k를 고려하고 이러한 베이즈 위험의 극한이 어떤 추정량의 위험의 상한과 같다고 할 때 그때의 그 추정량이 미니맥스 추정량이며 사전 분포 수열은 최소 우호성을 만족한다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미니맥스 추정량은 베이즈 추정량의 극한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정규 분포를 예를 들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재고부차 손실함수를 사용할 경우 베이즈 위험이 사후 분산의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만약 사후 분산이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값일 경우 베이즈 위험은 단순하게 사후 분산이 됩니다. 이제 재고부차 손실함수 하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IID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모평균 세타의 추정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표본 평균이 미니맥스 추정량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리 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고부차 손실함수 하에서의 베이즈 추정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고부차 손실함수 하에서 베이즈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 될 수 없기에 첫 정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분포의 수열로 분산이 커지는 정규 분포를 고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 베이즈 추정량 수열로 사후 분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 도출됩니다. 즉, 베이즈 위험은 사후 분산 그 자체가 되고 수열의 극한을 고려하면 k제곱분의 1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베이즈 위험의 극한은 n분의 모분산이 됩니다. 이 위험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위험의 크기의 상한과 같고 그렇기에 표본 평균이 미니맥스 추정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베이즈 추정량의 수열을 계산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비모수적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리이기에 모수 세타 대신 분포의 함수인 gf를 추정하는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만약 분포 공간의 부분 집합 하에서 추정량이 미니맥스임이 알려져 있고 추정량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부분 집합 하에서의 위험의 상한과 전체 집합 하에서의 위험의 상한이 같을 경우 그 추정량은 전체 집합 하에서도 미니맥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이용하여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표본 평균이 미니맥스 추정량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은 모평균과 모분산이 자유로운 집합이고 부분 집합으로 모분산이 한 숫자로 고정된 그 집합을 고려하겠습니다. 보다 작은 집합에서의 최대를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하는 최대 위험은 고정된 모분산의 값 나누기 표본 크기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정된 모분산의 크기를 임의로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최대 위험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게 전체 집합으로 모평균은 자유롭되 모분산은 최대 m을 갖는 집합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으로는 모평균은 자유롭되 모분산은 정확히 m 값을 갖는 집합을 고려합니다. 두 경우 다 최대 위험은 m 나누기 n이 되어 동일하게 얻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 모평균은 자유롭고 모분산은 최대 m 값을 갖는 집합에서 표본 평균이 미니맥스 수정량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고전적인 미니맥스 체계와 미니맥스 수정량을 베이즈 수정과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강의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니맥스 하한을 고려하는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